자, 오늘은 짧게 1시간 동안에 우리 시험의 전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해 공부의 시작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저는 해석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꽂아드리고 수업을 끝낼 거고요. 그리고 독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방법, 선택지 중에서 매력적인 오답,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 이런 걸 피하는 법이나 아니면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글을 읽는 방법,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시고 그냥 막 독해, 느낌 독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전체 20문제 중에서 14개, 15개 나옵니다. 이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있었던 우리 시험은 지금 전체 20문제 중에서 15개 나왔거든요. 문법이 그 중에서 딱 하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땐 일단 독해의 비중이 절대적이다를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럼 독해에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어휘가 돼야 돼요. 어휘. 이 어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공부하기 싫은 그런 어떤 파트이기는 하지만, 일단 보시면 다 어휘로 돼 있어요. 다 어휘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휘를 모르면 거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문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그럼 일단 읽을 수조차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독해는 이렇게 하면은 쉬워져 이런 걸 알려드려도 기본적인 어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읽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어휘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독해에 필요한 어휘를 따로 좀 볼 수 있어야겠죠. 다소 많게 들릴 수 있겠지만 3,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500개를 제가 순서대로 제일 많이 나온 어휘대로 자료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7월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개강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또 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회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일단 이 어휘가 되면은 이 어휘를 나열하는 방식이 있겠죠. 아니, 여기에 있는 more than 50 years ago를 뒤에다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the famous comic actor를 갖다가 여기서 actor, famous, comic, 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줘야만 하는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이 문법이에요. 그리고 구문이죠. 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와 동시에 얘도 같이 완성을 해줘야 돼.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일단 문법.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법은요, 되게 굵직굵직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어떤 기본서에 있는 뭐 귀퉁이에 있는 뭐 여기서 잠깐 뭐 이러면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고,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져 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칙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만 일단 얘네들을 읽을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읽어야겠죠? 읽어야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독해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해석을 독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나가 끊어줬으니까 끊어준 대로 내가 한번 읽어야지. 그럼 읽었으면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독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또 나요. 읽었는데 저는 선생님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국어력이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어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글을 어떻게 해석해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는지까지 도달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오늘 잠깐 이야기할 글 읽는 방법이에요. 글을 읽는 방법. 어디를 세게 읽고 어디를 약하게 읽고 어디를 내가 중점을 둬서 읽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건너뛰어야 되는지.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이 썼지만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야 되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배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유형별 독해를 하셔야죠. 항상 시간이 부족한 분들의 특징은 제목 문제 풀 때랑 빈칸 문제 풀 때가 똑같아. 요지 문제 풀 때랑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 풀 때랑 똑같이 풀어. 그냥 똑같이 그냥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막 읽어요. 분명히 유형별로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지만 시간 안에 컷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시간 싸움을 하셔야죠. 이게 절차예요. 여기까지 피니시 와주면 독해는 다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점수는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일단 목표 점수 자체는요.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 또 시험이 바뀌니까 커트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사실은 기존까지만 해도 올해만 해도 여러분 60, 65 받아도 들어갔다고요. 심지어는 55, 50도 막 들어가요. 다른 과목에서 뭐 소방 관계벽 뭐 이런 데서 100점 찍어주고 타 과목에서 충분히 커버를 쳐주면 그 정도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시험에는 너무나도 불분명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차에 맞게 제대로 공부해서 영어 점수조차도 우리가 물론 싫어하지만 이 영어 점수조차도 점수를 좀 잘 받아줘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 글 읽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별거 없어요. 이 지문 1번 문장의 지문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가장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식상하게 많이 들어봤겠지만 첫 문장이에요. 자, 원리를 한번 잘 따져볼게요. 우리 시험에 이 지문이 나오죠. 지문이 나왔어요. 이 지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막 출제자가 우리 소방영어 출제하시는 분이 막 지금부터 막 more than 막 이러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막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지 않죠. 어디선가 가져와요. 그쵸? 뭐 그게 기사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수능 기출 그냥 지문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가져옵니다. 그럼 그 지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긴 문장 지문 중에서 일부를 딴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지문을 만든 미국인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미국 학교를 다녔겠죠. 12년 동안. 미국 교과서에 써 있어요. 항상 미국 국어책을 첫 장을 열어보면 1강에 써 있습니다. 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첫 문장에 써. 그래서 올해 우리 4월 달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15개 중에서 14개가 두괄식이야. 첫 문장만 잘 읽어도 답을 맞출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5개 지문 중에서 14개가 두괄식이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밑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석을 잘해도 첫 문장에서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 지문의 내용을 전체 다 읽진 못했으나 첫 문장만 신중하게 내가 잘 읽어서 답을 골라줬다면 걔는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때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기자가 되거나 뭐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기타 등등 하겠죠? 그럼 어때요? 글을 쓰겠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논문이 막 되죠? 거기에서 우리 시험을 따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우리 시험처럼 15개 지문 중에 14개의 지문이 다 두괄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뻥 안 치고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만약에 2분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2분의 시간 조금 여러분 제가 MSG부터 강조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문장 읽는데 1분 30초를 써도 과언이 아니야. 그만큼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나머지 여기 다 읽고 선택지에서 답 찾는데 나머지 30초 쓰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어때요?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첫 문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뭘 찾아야 할까? 첫 문장에는 앞으로 나는 얘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있겠지. 그죠? 그 중심 소재의 후보들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어디로? 그 다음 문장으로. 그래야 연결이 돼요. 지문이. 실컷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 어휘도 알아. 그리고 문법도 어느 정도 알아. 끊어 읽기도 막 잘해. 그래서 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독해할 준비는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첫 문장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찾으셔야 돼.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의 수준은 올해 기준 2021년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독해 지문 15개 나온 것 중에서 한 중간 혹은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제가 미리 다 끊어놨기 때문에 끊어놓은 대로 보시면 돼요. More than 50 years ago, 50년도 더 전에. 불필요한 얘기예요. 뒤에 the famous comic actor,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코믹 배우는 나타났다. 영화에. 뭐라고 불리는? 모던 타임즈라고 불리는. 콤마 휘치. 그리고 이것은 보여주었다. 현대 공장 노동자의 모습을. And a series of comical situation. 웃긴 일련의 상황으로.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후보는 일단 첫째,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 영화 중에서도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셋 중에 하나겠죠. 그 후보를 표시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 세 개를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쓰고 있는지. 딱 여기까지 보면 느낌이 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죠.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야? 찰리 채플린은 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찰리 채플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그 느낌이에요. 왜? 다 아니까. 이런 걸 대표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갑자기 막 김증인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저희 오빠예요. 여기 쓸 수 없어. 왜? 아무도 몰라. 관심이 없어. 찰리 채플린 나 아는데? 이 느낌. 정우성, 뭐 김태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이해하셨죠? 그 느낌입니다. 자, 어떤 장면에서 그는 보여졌어요. 됐죠? 뒤에 trying 막 노력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야? 지금부터는 이건 뭐예요? 얘는 필요 없고 이 영화의 누구의 모습? 현대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여기에서 이제 문제야. 자, 잘 들으셔야 돼.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딱 볼 때의 느낌은 얘 눈에 안 들어와요. 급하거든. 솔직히 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치트키는 두 번째야. 진짜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